네, 안녕하세요. 땡큐베리머니 강성호입니다. 시청하러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땡큐베리머니 48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투자 시장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투자 핫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둘러싸고 나토와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며 유럽에 대한 관세와 군사 압박을 동시에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통해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미래 합의의 기본 틀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돼 있던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전격 철회했습니다. 또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 그럴 필요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이 군사 옵션을 배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정면 충돌로 치닫던 상황에서 일단 협상을 통한 외교 국면으로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우리의 영토라며 미국의 안보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이 두 개의 구축을 위해서 완전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각적인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향후 협상에는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투자 키워드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먼저 보자면요. 여러분 CES 많이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CES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키움증권 김유미 수석연구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저희가 주제가 CES 네. 2026 AI 전환기와 산업 지형의 변화를 저희가 이거 준비를 해봤는데 그것보다 오늘 코스피 맞아요. 5천을 이제 종가는 5천이 안 됐습니다. 새 돌파를 시대가 했어요. 열렸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오늘 그래서 방송에서 네. 이제 시작이다.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고 제가 볼 왔습니다. 때 이제 아마 6천 정도 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오늘 뭐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5천까지 맥스로 보고 던진 맞아요. 물량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인버스 이런 거.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근데 뭐 요새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약간 반도체가 네. 약간 체질이 달라진 느낌이 반도체 들죠. 체질이 바뀌고 맞아요.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여러분 뭐 5천 다 네. 왔네, 끝났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맞아요. 것도. 왜냐면은 제가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네. 채권 시장에서 네. 약간 이 5천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그래서 설명해 시장에서 주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채권 시장은 항상 우리나라가 저성장, 금리 그러니까요. 인하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경제를 네네네. 바라보는 것도. 그런 것도 되겠네요, 그렇죠. 진짜. 네. 주가 5천의 의미가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시사점을 좀 주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CES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CES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다녀왔어요. 그 얼마 사실 전에 한국 오셨겠네요, 진짜? 2주 한 됐나요? 일주일 됐죠. 이제 어. 지난주에 이제 자료도 나오고 네. 그랬죠. 이제. 야, 그럼 따끈따끈하게 진짜 네. 두 눈으로 보고 오신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CS 저는 처음 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엄청 혁신적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조금 그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왜요? 너무 접한 것들 이렇게 뉴스로 많이 봤던 것들이 많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CS를 이제 매년 다녀오신 분한테 들어보니까 네. 뭔가 엄청 새로운 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제가 이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네. 모든 게 다 AI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CES는 AI가 얼마만큼 현실에 녹아 있는지를 보여줬던 뭔가 좀 증명을 하는, 그렇죠. 안 그래도 AI 버블론이다 뭐다 맞아요.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게 AI가, 얼마나 너는 AI가 챗GPT만 있는 거야? 아니야. AI는 이런 데도 쓰일 수 있어. 이런 거죠, 이제. 정확히 딱 저한테 필요한 얘기예요. 저 챗GPT랑 제미나이밖에 안 제미나이밖에 쓰거든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아직. 기업에서 챗GPT와 제미나이만 쓰다 그러니까요. 보면 야, 이거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게 끝 아니야? 이건데 뭐 그렇죠. 데이터 센터 몇 조 가는 거야? 뭐 이런 근데 얘기 나오잖아요. CS는 아니야, 여러분 더 쓸 수 있어요. AI 시대가 이만큼 더 그렇죠. 큽니다. 여기도 이렇게. 쓰이고요, 저기도 쓰이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그럼 이번 CES 2026의 키워드가 그런 부분인 거라고 그쵸. 보세요? AI의 현실화. 그래서 약간 그런 테마 같은 것도 보면요, 다 AI 맞아, 로보틱스. 그다음에 맞아, 많은 분들이 지금 로봇을 기억하고 계시죠. 모빌리티.
그다음에 뭐 디지털 헬스. 네.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양자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양자. 네,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해요. 신기하죠. 양자랑 AI가 연결성. 이거 조금 이따가 네, 한번 설명을 맞아요. 좀 들어보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또 이제 키워드를 다 설명을 네. 해주셨어요. AI, 로보틱스, 맞아요. 모빌리티, 근데 디지털 헬스. 왜 제가 이걸 먼저 얘기하냐면요. 네. CS가 이번에 CS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면은 AI가 만드는 생태계가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를 봐야 해. 라고 해서 그게 네. 핵심 키워드로 이렇게 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오, 알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또 양자 얘기를 아까 해주셨으니까 양자 이야기 저 사실 좀 궁금은 하거든요. 사실- 얼마나 기술력이 왔는지. 그게 이번에 새로운 CES에서 새로운 관이 있어요. CES 파운더리관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또 그 호텔 하나에다가 이거를 AI랑 블록체인이랑 양자와 관련된 통합 플랫폼이라고 해서 갔었거든요. 와, 좋은 거 세 개 다 넣었네요. 근데 가봤더니 그냥 엔비디아관이었어요. 다 진짜 하잖아요. 네, 제가 맞아요. 엔비디아관으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이거는 제가 조금 많이 네.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도 곧 있으면 GTX 이제 네. GTC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이번에 뭐가 될까 해서 다들 피지컬 AI를 예상은 네. 하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혹시 양자 한마디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그게 왜 작년 초에 보면은 젠슨이 그랬잖아요. 양자 너무 멀었어. 그니까요. 근데 그게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관에서는 사실은 양자 컴퓨팅이 바로 쓰이는 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네. 거기엔 대부분 다 컨퍼런스를 했었거든요. 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비즈니스에 점점 양자 컴퓨팅을 계속 쓸 수 있어. 오. 라는 걸 계속 이제 사람들이 연사들이 얘기를 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어떤 관에 데모가 있었는데 저는 못 갔어요. 기술력이 일정 부분 좀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근데 들어가야 그건 맞아요. 그래서 못 갔는데 일단 양자도 있다라는 것도 좀 신선한 맞아요. 거죠. 그래서 그건. 보통 양자 컴퓨팅이 시간이 걸리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먼 음. 미래야. 그런데 이번에는 먼 미래는 아닐 거야. 조금씩 이제 비즈니스에 좀 활용할 수 그쵸. 있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어. 맞아요. 그런 걸 보여준 거죠. CS랑 너무 다르지 않으세요? 음. CS는 우리가 생각하면 전자 제품 박람회잖아요. 그렇죠. 막 좀 뭔가 그 냉장고라는 그렇죠. 느낌이 좀 나죠, 원래 CS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소비자보단 약간의 그 기업과 관련된 수요에 맞춰진 이제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고. 이게 B2C에서 B2B?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B2C와 관련된 제품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감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한테 아까 스마트 글래스 봤는데 잘 못 보긴 했는데 약간 그 굉장히 프리미엄 같다. 범용적인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약간 매크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얘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경기가 막 좋고 이럴 거. 이건 아직 아니겠구나. 그렇군요. 많이 접목은 되게 시키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리허설 때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스마트 글래스 보고 오셨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일단은 그때 강조를 해주신 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B2B의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다. 네. 사실 근데 그래야 기업들도 돈을 더 많이 맞아요. 벌기 때문인데 이 CS에서 그러면 이 키워드가 너무 많잖아요. 네. 지금 로보틱스 있죠, 모빌리티 맞아요. 있죠, 디지털 헬스케어 있죠. 네. 뭐가 가장 감명 깊으셨어요? AI 플러스 사실 로보틱스라는 게 AI와 물리적인 게 결합된 거잖아요. 네. 사실 로보틱스 사실 피지컬 AI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그쵸. 로보틱스도 되고요. 모빌리티도 돼요. 이제. 왜요? 왜 왜냐면 모빌리티도? 산업용 기계 같은 것도 네. 하나도 이렇게 보면 AI에다가 거기다가 또 물리적인 걸 결합시킨 거잖아요. 우리가 모빌리티 하면 자동차, 사는 거 이렇게 하겠지만 산업용 기계에 AI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못 가는 곳에 이렇게 가는 약간 소방 기계 뭐 이런 것도 하나 네.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는 거는 지금 사실은 로봇인 게 맞죠.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주식시장도 보면은 로봇주도 엄청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현대차의 로봇 강아지라고 했던 스팟이 처음 나온 거는 아마 2019년인가 20년 될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얼마만큼 얘가 진짜 상용화될 수 있는지를 맞아요.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로봇주들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작년 연말에도 좀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진짜 갑자기 미친 듯이 요즘처럼 올라가는 거는 정확히 CES에서 아틀라스가 맞아요. 나오고 나서인데 여기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틀라스 일단은 좀 뒤로 가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 활약 좀 어땠습니까? CES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대차가 부스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명품관 가면 줄 서 있잖아요. 아, 그쵸. 들어가려면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아, 막 샤넬 살려면은 네, 막. 맞아요. 예.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예. 우리나라 현대차, 뭐 두산 재밌는 건 한국전력도 새로 왔어요. 한국전력이 CES에 왜 있어요? 인프라, 약간 에너지, 약간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야, 근데 CES가 진짜 가전 느낌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생태계를 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 AI를 주축으로 한 산업들이 예. 나는 AI로 이렇게 쓰고 있는 음. 생태계를 보여주는 파생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가 있었고요. 보통 CS 하기 전에 혁신상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최고 혁신상. 맞아요, 맞아요. 거기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최고 혁신상 AI 부분도 다 차지하고 한 45%. 근데 많이 참여를 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아, 뭐 다른 나라도 많을 거 많긴 아니에요? 하죠.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건 맞아요. 그래서 혁신상 이런 게 받은 게 그쵸. 보스턴 다이나믹스였던 네. 거죠? 아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말고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로봇이 얼마만큼 자기네들이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같이 보이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네네네. 막 뛰기도 할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진짜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확인하니까 이게 이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로봇 투자가 막 유행했던 게 한 23년부터였나? 두산 로보틱스 상장했던 게 그쯤이었죠.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저기 한국거래소에서 부 굴리는데 이거 막 이렇게 가가지고 욕 많이 먹어서 야 로봇은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아틀라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틀라스도 그렇고요. 사실 이번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중국도 로봇 굉장히 많이 갖고 왔거든요. 중국은 근데 로봇 잘한다고 그러는데 60% 정도 거의 로봇이 중국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국 가봤더니 손가락도 엄청 강조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랬더니 왜서 다른 분이 왜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다 됐대요. 여기가 중요한 거라고. 맞아. 로봇 손도 그래서 우리 막 요새 테마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되게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빠른 거야? 꽤 잘 만들었네.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저 놀라는 게 이 기준을 지금 현대차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싶긴 한 게 제일 1등은 옵티머스잖아요. 테슬라. 그쵸, 요거랑 근데 지금 아틀라스를 좀 비교했을 때 아틀라스가 많이 좀 따라왔다고 평가하시나요? 따라왔다 보는데 사실은 거기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항상 비용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가의 일정 부분 중국을 부품을 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생태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 인프라라고 했었을 때는 테슬라는 중국 부품을 많이 쓰나요? 중국 부품도 일정 부분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만약 밸류체인에 뭔가 하는 게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일정 부분 우리의 생태계로 많이 꾸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게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틀라스가 비용이 좀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새 막 지금 뭐 만약에 나중에 좀 이제 가정용 로봇 하나 가면 뭐 한 대 2억 한다던데요. 그러니까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아마 테슬라 이거 비교해봤을 땐 좀 비싸다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성능이나 이런 걸로 점점 하다 보면은 약간 메이크업 될 수 있는 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요새 이거는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현대차 주가가 워낙에 뭐 로봇주로 평가받는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도 솔직히 이 시장 안에서 갑론을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자동차 애널이 아니니까 어떤 건 모르지만은 보통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동차 하면 자동차겠지만 이게 산업이 경계가 허물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자동차 공장이 로봇 공장으로 가는데 제일 용이하다라는 얘기를 주워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품과 부품이 이렇게 연결하기 손가락만 잘 되고 이러면 기계적으로 자동화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은 자동차, 약간 하드웨어에서 뭔가 좀 더 확장성을 갖는데 밸류를 지금 받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그렇죠. 이건 자동차 애널한테 나중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궁금한 거는 그냥 많은 분들이 워낙에 현대차가
이렇게 달려가는 걸 보면은. 그렇죠. 왜냐면은 옛날 현대차는 자동차의 판매 대수.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다르게 밸류를 주는 게 아닌가. 네. 요즘 채팅창에도 MJ 왈라 6011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자동차와 로봇 연결되어 있군요. 여러분 영화 트랜스포머 딱 보시면 연결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AI가 확장성이 어디까지일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예. 우리가 단순히 이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는 거에서 넘어서서 그쵸.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제조 역량에서 쓸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ES 좀 보셨을 때는 이 매크로 관점에서의 시사 포인트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또 그쪽을 또 많이 하시니까.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AI 투자 사이클이라는 거를 볼 때 항상 연결시키는 게 1990년대 막 인터넷 버블, 그쵸. 웹 브라우저 하고 나서 인프라 많이 깔아놨더니 과잉 투자야.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도 사실 AI 투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AI 소프트웨어에 많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이런 거 너무 많이 지니까 이거 과잉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이거에 확장성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부분들이 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봇도 있을 거고 모빌리티 안에서도 그러니까요. 약간은 뭐 에이전틱 A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 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소프트웨어에서 로봇은 부품이거든요. 그렇죠. 부품이잖아요. 하드웨어의 캐펙스 사이클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로봇이 점점 상용화된다. 로봇이 뭔가 로봇만이 만들어주는 선순환이 하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죠. AI라는 거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기네가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뭔가 말한 게 소비자 AI.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는 것이 다 그런 연장선상이죠. 그러니까 쿠다도 만드는 거고 아마.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AI 투자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버블론이냐 뭐냐 계속 그런데 얘기를.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애들이 반도체 칩이겠죠. 그러면은 아마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이 CES와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시사점이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로 이어진다? 네, 저는 AI 투자 사이클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데 약간은 제조 쪽에서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제조 역량 쪽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는 게 예전에는 최종 소비자들이 뭐 PC, 스마트폰 이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이익의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치, 그걸로 끝났었죠. 근데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한 수요들이 붙는 거잖아요. 반도체 칩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메모리들이 범용 메모리지만은 지금 보면은 좀 더 고성능, 고사양 쪽으로 가면서 근데 주문도 선주문 받고 이런 식으로 다니까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죠. 반도체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기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뭔가 이익 사이클의 변동성이 컸다고 한다면 이익 사이클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우리나라가 경기가 사실은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크잖아요. 절반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더 달라지겠죠. 지금 그래서 채팅창에는 지금 유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결국 반도체 이렇게 사실은 써주셨습니다. 그건 맞아요. 제가 볼 때도 기본적으로 이 AI 투자 사이클의 밑바탕은 반도체라는 부분들이 깔려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 부분들이 먼저 밸류를 좀 더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막 그래서 금광 채굴할 때 곡괭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곡괭이랑 청바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아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CES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코스피로 좀 연결지어서 본다라는 건 아까 우리 5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반도체가 우리나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영업이익의 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방금 커질 얘기해 수 주신 거 있죠. 하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건 참 기쁘면서도 우려를 하는 거죠. 너무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뭔가 또 반도체도 결국 뭐 제조긴 한데 제조가 다 이렇게 그렇죠. 넓어졌으면 우리가 좋겠어요. 한없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추세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추세 가는 속에서도 안에서 변동을 할 때 네.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나와줘야 되는 거죠. 추세가 가면서 그쵸. 항상 올라가진 않잖아요. 맞아요. 빠질 맞아요. 때 누군가 다른 애가 와서 이렇게 받쳐줘요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 이제 그 고민이 이제 아마 그 생기지 고민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은 반도체의 쏠림이 너무 하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같이 좀 따라가 줄 수 있는 2번 타자, 3번 맞아요. 타자, 4번 네. 타자. 근데 그거는 경기도 똑같아요. 아,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뭔가 고용도 좋아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게 굉장히 양극화되는 거에 대한 맞습니다. 부분들을 네. 봐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채팅창에 요새 지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네요. 아, 현대차 그때 살 걸. 삼성전자 네. 너무 일찍 매도했네. 그리고 뭐 이게 반도체 좋다라고 하는데 다들 뭔가 반도체가 좋지. 역시나 맞아요. 이런 이야기라서 네. 이 뭔가의 상승분을 다 같이 못 가져가시는 것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왜냐하면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던 시각들은 항상 그 최종 소비자에 맞춰진 맞아요. 수요잖아요. 예. 그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시각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대한 넥스트 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같은 거는 저희 뭐 땡큐베리머니, 키움 투자자산 운용 그리고 키움 증권까지 그렇죠.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네. 있으니까 인사이트는 꼭 여기서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마무리가 됐는데 뭐 시청자분들께 마무리로 해주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저희가 새해 인사 안 됐거든요. 새해 첫 방송인데 새해 인사도 아직 방송인가요? 못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많이 좋은 투자하셔가지고요. 네.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새해 복 많이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땡베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땡큐 베리 머니였습니다.